안녕하십니까? 2011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방송입니다. 잠시 후 2011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 문제까지 방송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교양 강좌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골 문자의 이해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형상에서 파생된 글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들을 이해할 때는 신체의 형태와 위치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글자로 자료 1의 맨 왼쪽에 있는 큰 대를 볼까요? 족장이나 왕이 두 팔과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형상이죠. 이는 그 족장이나 왕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설립입니다. 큰 대 아래 부분에 땅을 나타내는 가로획을 하나 그어서 왕 앞에 서서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그 다음은 형형입니다. 앞에 두 글자와는 다르게 무릎을 꿇고 있고 머리를 크게 표현했네요. 아무래도 나이 어린 동생들보다는 형이 머리가 컸겠죠. 자, 그럼 나눠드린 자료 2를 보시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하늘 천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하늘을 한번 그려봅시다.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을 때 하늘은 네모 모양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사람이 서 있는 형상 위에 네모난 하늘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입니다. 이번에는 수업의 한 장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타고 다니는 버스를 버스라고 발음하면서 표기할 때는 버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그건 외래어 표기법 때문에 그렇단다. 외래어 표기법이요? 그래, 외래어를 한국어로 적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야.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실제 언어 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우리말이 됐다고 봐야지. 그럼 선생님, 외래어가 이젠 국어의 일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그래서 외래어를 외국어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표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렇군요. 그럼 외래어를 우리 한글로 표기하는데 꼭 지켜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보렴. 우선 남는 소리는 적지 않는다는 게 있단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소리가 똑같다면 간편하게 적자는 거지. 예를 들어 발음이 같다면 굳이 복잡한 이중모음 대신 간편한 단모음을 쓰자는 거야. 그럼 선생님, 마시는 주스의 경우에 지읒 아래에 이중모음 유가 아닌 단모음 우를 써야 하는군요. 그렇지. 둘째로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단다. 아까 내가 말한 버스의 경우가 그래. 된소리인 쌍비읍을 쓰지 않고
비읍을 쓰는 게 이 이유 때문이야. 아, 그렇군요. 선생님, 이제 왜 버스를 버스라고 표기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셋째로 중장모음도 인정하지 않는단다. 설령 모음이 길게 소리가 나더라도 한글로 표기할 때는 줄여서 적어야 해. 배를 나타내는 보우트의 경우 보우트라고 길게 발음하지만 표기할 때는 보트라고 짧게 표기해야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받침에 키읔, 티읕, 피읍을 쓰지 않는단다. 커피숍의 경우 피읍 받침이 아닌 비읍 받침을 써야 하는 거지. 아, 그렇군요. 선생님,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 이상의 4가지 규칙만 잘 지켜도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단다. (3번) 이번에는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대구 수성구의 한 쌀가게에 요술 쌀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껏 퍼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한 쌀단지였지요. 10년째 쌀 장사를 하던 이 가게 주인은 어느 날 신문 기사를 통해 한 어린이가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침 그 쌀집은 영세민 임대아파트 상가에 자리 잡았던 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사는 동네에도 그렇게 굶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는 쌀을 가득 담은 단지를 가게 모퉁이에 내다 놨어요. 그리고 단지엔 이렇게 써놓았죠. 다들 어려우시죠? 이 쌀로 뜨거운 밥 지어 드시고 힘내세요. 절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사람들 이목 때문에 쌀을 가져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 그는 일부러 쌀단지를 가게 모퉁이에 내놓는 마음 씀씀이도 잊지 않았어요. 쌀단지를 내놓은 후 단지는 1사발, 2사발 비어갔죠. 그렇게 누군가 쌀을 퍼가면 쌀가게 주인은 행여 가져가는 사람의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얼른 쌀단지를 다시 채워놓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은 더 이상 쌀을 채워넣지 않아도 됐어요. 쌀을 사러 온 손님들이 구입한 쌀의 일부를 단지에 붓고 갔기 때문이죠.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입소문을 탔고 대구에 있는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요술 쌀단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쌀을 기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칭찬에 관한 대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열풍 이후에 칭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칭찬의 방법에 대해 두 분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럼 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칭찬법은 무엇입니까? 네, 다 아시겠지만 칭찬이란 아이가 이루어낸 좋은 성과나 결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결과 칭찬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높은 성취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일의 효율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칭찬은 그 순간 일의 효율을 높이는 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즉,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결과에 치중한 칭찬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아이가 그 결과에 대해 어머니께 칭찬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아이는 다음에도 100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의무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다음 시험에서 또 100점을 받기 위해 무리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 치중한 칭찬은 좋은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 교수님, 박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100점을 받은 아이가 결과에 대해 어머니나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면 학교 수업과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아이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결과를 칭찬하든 과정을 칭찬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과 중심으로 아이들을 칭찬하는 것은 곧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칭찬이 아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닐까요? 네, 두 분은 칭찬의 방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그렇다면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칭찬의 예의는 뭐가 있을까요? 의견을 정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칭찬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죠. 특히 노력하여 얻은 결과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100점을 받다니 대단한 걸과 같은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수학 점수가 향상된 아이에게 수학 과목의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구나.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니? 와 같이 자신이 노력한 과정을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그 아이는 노력한 과정과 자신의 태도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두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칭찬의 방법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다소 달랐지만 칭찬을 통해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두 분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듣기 평가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